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행복하고요. 정말 꿈이 이루어지니까 분노도 있었고 참을 거 다 참고 환호 그런 게 다 있어가지고 움츠렸다가 다시 또 포효하고 이런 게 정말 낭만이지 않나 싶은 것 같네요. 운동선수들한테는. 7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늘 부당함과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걸 조금 해소를 못하는 게 제일 저는 답답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호 평론가님. 네. 도대체 안세영 선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안세영 선수가 그동안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그리고 대표팀 내에서 예. 좀 쌓인 게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대표적인 게 그 선수 스케줄 일정 관리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뭐 대표적인 부분은 작년 10월에 안세영 선수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무릎 부상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처음에 이제 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검진 결과가 2주 재활로 나왔어요. 예. 2주 재활로 나오니까 협회에서는 안세영 선수를 이제 다른 국제 대회에 다 출전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훈련 소집도 하는 거고, 네. 집단 선수촌으로 소집도 하는 거고. 근데 안세영 선수 무릎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일정을 소화하고 나서 보니까 안세영 선수가 재검진을 해보니까 너무 아파서 재검진을 해보니까 안 되는 그게 오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주 어떻게 보면 좀 경상으로 네네. 판정됐던 그 첫 번째 판단이 잘못됐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됐고 판정이 어떻게 되냐면 통증을 안고 올림픽에 나가려면 통증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예.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SNS에 통증과 익숙해지기 뭐 이런 글도 올리면서 본인의 이제 아픔을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또 대표팀 내에서 이제 보게 되면 우리나라 대표팀 배드민턴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단식에서 그동안 올림픽 금메달은 96년 애틀란타 올림픽 때 방수현 지금 MBC 해설위원이죠. 방수현 해설위원을 제외하고는 네.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8년 만이라는 얘기가 우리 나오는 거죠. 대표팀의 체계는 배드민턴 대표팀의 체계는 단식 선수 위주가 아니라 복식과 혼합복식 선수들 위주로 짜여집니다. 네. 그런데 안세영 선수는 단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세영 선수가 케어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첫 번째, 본인의 부상에 대해서 협회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정밀하게 진단을 내렸으면 내 선수 생명이 위협받을 순간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네. 그러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대한 배드민턴 협회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복식에 좀 더 투자하느라 좀 안세영 선수가 좀 소홀함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좀 말씀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분노가 힘이 됐다. 안세영 선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동력이 분노였대요. 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28년 만에 금메달을 딴 우리 대표 선수의 마음가짐이 분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다. 내 꿈은 어떻게 보면 목소리였다. 안지원 기자님, 내 꿈은 목소리였다. 내가 금메달 따서 이런 협회에 이런 내가 겪었던 부당한 일들 다 말해보는 게 내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안세영 선수를 보면서요, 방송국에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행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이전에도 세계랭킹 1위로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는데, CF 촬영이나 예능 출연 한 번 없었습니다. 본인이 그걸 모두 마다해 왔는데, 그게 왜일지 이제는 이해가 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그 힘이 실릴 때 저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금메달 딴 다음에 본인도 분명히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꿈이 이루어졌다. 근데 그 꿈이라는 게 단순히 월드컵 금메달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 시점에 나의 분노가 큰 힘이 됐고 그거를 목소리에 담아서 목소리를 낼 때 드디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협회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안세영 씨. 만약에 여기서 금메달을 따지 않았다면은 안세영 선수의 목소리가 얼마나 힘이 들어갈까요? 아마 지금처럼 큰 힘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이런 모든 걸 딛고 일어난 안세영 선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혹시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대중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는 상황이 온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세영 선수 고질적인 무릎 부상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악재 속에서도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28년 만에 단식 금메달이라는 위협을 달성한 겁니다. 그 부상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부상 당했을 때 도쿄 때 생각이 좀 났을 것 같거든요. 도쿄 때도 발목이 좀 안 좋았었잖아요. 좀 어땠어요? 부상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제가 풀어나갈 수 있을까부터 먼저 생각하게 됐고, 왜 저한테 이런 과정을 저에게 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좀 슬펐지만 정신만 바짝 차리고 하자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혹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란도 있었는데 혹사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저는 제가 원해서 대회를 나가고 싶었고, 그렇지만 정말 무릎 상태가 정말 좋지 않다는 걸 저도 느꼈었고, 다시 한번 검진을 받아보니까 정말 안 좋았었고, 대회 나가는 거 모든 건 다 저의 의지였지만 그거를 솔직히 막는 것보다는 더 도와줬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무릎 때문에 진짜 다른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그래도 살아나진 덕분에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무릎아. 이런 부상을 안고 있었는데 정작 초진에서는 2주만 쉬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게 뒤에 중증이었다는 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안세영 선수의 선수 생명 어떻게 됐을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안 선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된 분들이 있었답니다. 바로 부모님, 그리고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방수연 전 선수인데,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딸이 외로운 싸움을 했다. 네. 또 방수연 전 선수도 아마 단식 선수가 느끼는 고충은 방수연 전 선수가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협회의 선수 보호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도 했네요. 네, 실제로 이제 협회 같은 경우는 선수 케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 무릎 부상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무릎 부상이 있다면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그 트레이너라든지 아니면 개인 병원에서 어떤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재활 프로그램을 수행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진전 선수촌에 가면 그걸 따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선수들이 다 같이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상이 있는 선수도 체력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것이 무릎을 더 혹사시키고 올림픽이라는 큰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자칫 망가뜨리고 어그러뜨릴 수 있을까봐 그런 걱정과 노심초사를 많이 했을 겁니다. 다른 선수들과 제가 이야기를 해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다른 종목의 선수들 역시 부상을 당했을 때 대표팀에 들어가면 코칭 스태프랑 그렇게 많이 싸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싸우고, 근데 해피 엔딩을 위해서는 본인이 대표팀을 나오는 것밖에 없대요. 대표팀을 나와서 개인 훈련하다가 다시 대표팀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게 그게 해피엔딩을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물론 진천 선수촌에서 대표팀을 운영하다 보면 단체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단체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안세영 혹은 뭐 특정 선수 한 명을 특별히 관리해주고 이런 것들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을 기대하는 선수였다면 분명히 좀 더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슬픔, 서름 이런 걸로 오다가 나중에는 분노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안세영 선수 지금 22살입니다.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창창한 셔틀곡의 여잔데, 안세영 선수 앞으로 나는 이렇게 생활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팬들이 안세영이 아니라 너무 세영, 진짜 세영 이래야 된다고, 이름이 잘못된 것 같다고. 좋은데요, 듣기 좋은데, 그래도 저희 아빠 성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름을 반대로 제가 더 멘탈적으로 세면 됐으니까, 이제 단단해졌으면 됐으니까 이걸로 만족되지 않을까요? 그랜드슬램 방송이 딱 하나 아쉽네요. 아, 그렇죠. 아직 완벽하진 않죠. 그래서 제가 더 도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저는 또
계속해서 배드민턴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해나갈 거기 때문에 기록들을 더 써내려갈 수 있도록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배드민턴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해 나갈 거기 때문에 분명히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지용 기자님.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가 이게 지금 본인의 얘기가 혹시 뭐 선수를 은퇴하겠다는 건지 이렇게 또 곡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어제 금메달을 딴 다음에 본인은 얘기를 했으면 오늘 하루를 낭만 있게 마무리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워낙 폭탄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발언의 저의, 정말로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해석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은퇴로 곡해하지 말아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안세영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선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배드민턴에서 금메달 하나밖에 나오지 못했는지 생각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훨씬 더 좋은 기량의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협회 차원에서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선수들이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권력보다는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이걸 총대를 맨다고 얘기를 해죠.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댓글을 보면은 아니 지금 이런 잔치인데 거기서 금메달 땄고 즐겨도 충분한데 꼭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됐나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의견을 보면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더 이렇게 임팩트 있게 많은 사람들의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요. 마냥 웃고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 드디어 할 기회를 얻은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